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이 코로나 이후 뭐 꺼진 경제를 살리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꺼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코로나의 핑계를 대서 코로나 뉴딜이다 뭐 추경을 뭐 1차, 2차 이번에 또 3차까지 해가지고 뉴딜을 한다 뭐 많이 복잡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과학 공부하는 시간. 예, 박석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물의 세계사. 예. 오늘 여기 나오는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러려고 합니다. 특히 그 말씀하셨듯이 그 녹색 뉴딜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 이게 녹색 뉴딜에 대한 말이 좀 앞뒤 말이 좀 안 맞다. 예.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녹색 뉴딜로 따지면 사대강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예. 사대강이 제일 잘 돼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이 녹색 뉴딜이란 말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 지금 엉뚱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또 그 청와대에 뭐 계시는 분들이 참모들이 그렇게 이 환경 쪽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네. 지금 뭐 환경부 내에서도 그렇고 네. 또 이쪽에 또 야당 쪽에서도 보니까 뭐 제대로 몰라서 예. 저한테도 연락도 오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 잘라 뿌려놓고 내고는 나를 잘라놓고는 또 내보고 그걸 또 물어보려고. 그럼 뭐 공천이라도 해주고 하든지 그죠?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예,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예. 코로나 시리즈 5번으로 예. 바보들의 이 녹색 뉴딜 조금 예.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뭐 제목을 좀 재밌게 달아봤습니다. 아니요,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보 뭐 이런 예. 용어가 아주 평상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뭐 김여정이죠. 문재인 정권들은 뭐 문재인이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똥개, 뭐 망나니 뭐 망나니, 삶은 돼지 대가리, 뭐 이놈 저놈이잖아요. 바보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점잖은 예. 어느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뉴딜이 뭔지 말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먼저 좀 알아가지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저 프랭클린 루즈벨트, 프랭클린 델리노 루즈벨트지 이분이 네. 이제 이걸 처음 시작했는데 뉴딜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뜻을 잘 몰라요. 원래 32라는 거는 뭡니까? 31대 대통령. 예, 31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뭔가 하면은 뉴 프리덤이하고 스퀘어 딜이라는 이게 합쳐가지고 네, 이게 뉴 프리덤은 누가 내세운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저분이 내세웠는 게 뉴 프리덤이고 스퀘어 딜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테오도로 루즈벨트. 테오도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분배 문제, 뭐 자유 문제, 그러고 그때 뭐 막시즘도 일부 유럽에 있었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이 두 개의 뉴 프리덤과 스퀘어 딜을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나온 말이 뉴딜이에요. 네, 그 지금 뭐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뭐 뉴딜은 새로운 일거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네. 또 뉴딜은 뭐 미국이 원래 그 동부에서 13개주가 독립을 해가지고 서부 개척을 했고 서부 개척하고 나서 이제 남부에 못 사는 지역에 새로운 일을 만들었다 네. 해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뭐가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원래 저 FDR이 했던 저 뉴딜은 네. 바로 우드로 윌슨하고 네. 테오도 루즈벨트의 그저 뉴 프리덤하고 스퀘어 D를 합친 거다. 거지. 이게 이제 정실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재밌어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저분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네. 저분이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대학 총장 출신이에요. 네.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하다가 이분이 네. 이제 뉴저지 주지사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 스승은 아니고 그때 총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보세요. 1902년도에 네. 총장을 했죠. 네. 총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2년도에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저분 역시 뭐냐 하면은 재임 기간 동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도 재임 중에 저거 받았죠. 네.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가 재임 중에 죽었다고 해요. 네. 저 노벨 상은 이게 뭔가 하면은 죽고 나면 안 줘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저분은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 유명한 대통령이죠. 근데 이분을 우리가 흔히 그 내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드로 윌슨이 했던 말, 미국 대학 교수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아는 사람 별로 드물 건데
이분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오. 한 대학을 관리할 수 있는 자는 한 국가를 관리할 수 있다.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말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이 대학 교수들이 골치 아팠다는 거지. 네. 관리하기가 아주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대학 교수들끼리 모이면 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드로 윌슨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학 교수들이 하도 골치 아프니까 대학 하나 정도를 관리할 수 있으면 한 나라 정도는 관리할 수가 있다. 아니 그러잖아요. 예. 대학 교수 3명을 데려가는 게 쉬우냐, 예. 돼지 3마리를 끌고 가는 게 쉬우냐. 예? 그것도 그렇고 대학 교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상한 사람, 예. 또 한 부류는 뭐 아주 이상한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과 아주 이상한 사람. 예. 그 저게 그 당시만 마녀의 두 가지 종류 마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마녀가 있고요. 예. 독한 마녀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 아팠다는 거죠. 하여튼 저분도 아주 특히나 저 윌슨이라는 저런 사람들이 저 두 사람들은 프랭클린하고 데오도로 저분들은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고 네. 윌슨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잉글랜드 같아. 영국의 네. 원래 지혜적인 저 성에 선 붙는 거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잉글랜드거든요. 네. 닉슨 그렇군요. 네. 그게 왜냐하면 선이란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영어에서 뭐 아들로 된 게 저게 비일의 아들 뭐 이래가지고 윌슨이 된 저런 사람 이게 원래가 뭐 뉴딜이에요. 뉴딜인데 이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뭐냐? 바로 테네시 밸리 개발 그렇죠. 계획이죠. 네. 그 여기에 뭐 보십시오. 40개의 댐을 만드는 거죠. 예. 댐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 테네시 사람들이 그 전기값이 싸죠. 싸고 뭐 일자리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 있죠. 보면 여기에 이게 그 당시에 저기 8개 주가 합쳐져 있죠. 예. 저 켄터키, 테네시,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응? 뭐 알라바마, 그렇군요. 예. 조지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테네시 밸리가 테네시에 있는 게 아니군요. 테네시하고 여러 곳에 8개 네. 주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지사들이에요. 네. 그 모여놓고 이제 지금 저 지역이 원래 미국에서는 그 못 사는 지역이 그 당시에 네. 못 사는 지역이라 가지고 이걸 이제 했던 거죠. 하고 여기에 이제 조금 몇 가지 소개해놨는데 보면은 33년도에 시작했는데 저게 뭐냐? 저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 일종의 운하 사업이에요. 문화. 내비게이션이 내륙항만 예. 내륙항. 예, 예. 저기 보면은 내륙 내비게이션이 수단. 첫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홍수 조절, 뭐 전기 생산, 그러고 뭐 저기 보면은 퍼틸라이저, 그 비료 생산 뭐 이런 거죠. 생산, 예. 그 주가 저기 보면은 주로 물 확보하고 운하 사업을 한 거죠.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걸 했느냐? 그때 시대적으로 뭔가 하면은 미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더스트 볼이라 해가지고. 네. 저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먼지 구덩이죠. 여기 보면은 30년도부터 39년도 사이에 아주 가뭄이 심했던 거지요. 네. 그러고 이제 바람 불고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떠나고 했던 거죠. 저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멕시코, 캔사스 네. 이쪽이죠. 그리고 이때 그 나왔던 이런 식이 됐는 거죠. 이런 식이 다 되고. 말라버리고. 예. 지금 그 우리 저 몽골에 날아오는 거의 황사 수준이에요. 그 저기에 부는 바람이 거의 저 뭐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국회의사당까지의 계단에 저게 먼지가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난 대재앙이었고 그때가 뭐냐? 바로 이게 저거 아닙니까? 경제 대공황. 네. 경제 대공황 때 이제 저런 식의 이런 걸 당했던 거죠, 미국에서. 네. 그리고 저때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분노의 포도. 네. 존 스타인백에 썼던 유명한 그 네, 저 네. 영화도 되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바로 그때 저 배경을 해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저거예요. 네. 저거. 근데 이게 그러면 왜 나왔느냐 하면은 물론 가뭄이 왔는데 그 가뭄 나오기 전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그 더스트 볼이 왜 생기느냐. 네. 저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유럽에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네. 그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이게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식량을 미국에서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저 지역을 서부 지역을 마구 개척한 거죠. 네.
그게 농토로 다 만드는 거죠. 그게 농토로 만들었는데 가뭄이 와버린 거죠. 네. 가뭄이 오니까 이제 저것이 저런 식으로 엄청난 황사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 지역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그 사실 농업이라는 게 잘못하면 굉장히 환경 파괴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뭐 했는가 하면은 쉘터벨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7,500만 달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추진한 거죠. 그 이분이 네. 그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저 테네시 전에 테네시 만들기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벌써 저 지역에 완전히 대적의 황사가 날아가지고 가뭄이 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알았던 거지. 시대적 배경이 저래서 그런 거죠. 저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또 하나가 뭔가면은 저분이 했던 사업이죠. 쉘터벨트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토양 보존청 해가지고 예. 소일 컨저베이션 서비스. 지금도 세계적으로 토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지어서 한 거죠. 저분이 만든 거죠. 네. 저게 이제 미국에서 국가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토양에 대한 보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이거 저걸 한 거죠. 여기 보면은 물과 토양 그리고 풀과 나무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냐. 네. 그리고 이 더스트볼 사건이 말입니다. 미국의 환경 역사 3대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원래가 뭔가 하면은 1800년대 말에 19세기 말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제 저 서부 개척하면서 네. 야생들을 뭐 이렇게 목장 만들고 광산하고 하면서 엄청난 환경 파괴가 있었던 거죠. 그때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시에라 클럽이라고 있잖아요. 네. 시에라 클럽이 나오고 존 미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저 자연 보호. 네. 그 당시에 이제 벌써 19세기 말에 1800년대 후반에 뭐였는가 하면은 그 저 자연은 인간의 어머니다. 예. 이런 자연 보호 운동을 하고 그걸 우리가 첫 번째라 보면은 두 번째가 바로 중간이 바로 이 더스트볼 사건이에요. 네. 더스트볼 사건 나무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국의 그 환경법이 만들어진 게 시어도르 루즈벨트 때입니까? 시어도르 루즈벨트도 유명한 환경 대통령인데 그 사람은 저거였죠. 국토의 3분의 1을 미국 국유화시켜 버리는 거죠. 함부로 개척을 못하게. 못하게. 예. 그러고 저걸 했죠. 그분이 했는 게 뭔가 하면은 와일드 라이프 레퓨지라 해가지고 야생동물 보호구역. 예,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만들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침묵의 봄 나오고. 네, 예. 그 첫 번째 자연 보호, 두 번째가 물, 세 번째가 뭔가 폴루션 문제예요. 네. 그때 이제 DDT 화학 물질 네,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세 가지 이제 큰 사건인데 아마 기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는 잠시만 이야기하고 갑시다. 보면 이래 가지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뉴딜의 어떤 그런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 말고 말입니다. 테네시 유역 그 40개 댐 만드는 거 말고 네. 미국의 어마어마한 댐들을 물론 후보 댐은 그 전에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걸 완공했고 그 다음에 뭐 그랜드 쿨리, 본네빌 댐, 샤스타 댐 그리고 이 포트팩 댐 해가지고 미국의 5개의 엄청난 대형 댐을 다 누가 했느냐? 30년대에 이분이 한 거죠. 네. 그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거의 뭐 미국에서 아주 위대한 물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물의 세계사. 네. 이 책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죠. 이 네. 사람이. 이 책 보면은 재밌어요. 이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을 해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예. 소양강댐 만들고 그렇죠. 뭐 해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말하자면 이 물 바로 바다로 빠지니까 그 그렇죠. 댐 만들어서 그리고 물 관리를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벌써 운하 계획이 있었죠. 네. 운하 계획이 있었다고. 독일에 가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큰 걸 배워왔다는 거네. 하나는 뭐 고속도로. 하나는 이제 물 관리하는 그 운하 해가지고. 근데 그걸 해가지고 저분이 이제 저런 식으로 물 없는 국토는 진짜 아무 쓸모 없지요. 네. 우리가 몽골이 우리보다 7개 땅이 넓지만은 물을 할 하나도 없는 거지. 네. 물 없으면 저게 뭐 관리만 힘들지 말입니다. 저런 말을 남기고 했던 거죠. 보면은 보십시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말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있었던 테네시의 그게 84년도에 여기에 톰 빅비 운하가 지금 최근 아닙니까? 저게 뭐 그때 지금 그 있긴
그러니까 1980년도에 저게 만들어졌어요. 네. 이게 뭔가 하면 봐요. 여기가 이제 테네시 강이고 톰빅비 강하고 이 사이에 운하를 만든 거. 운하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게 생땅 파는 거죠. 그렇군요. 예, 톰빅비 운하. 생땅 파가지고 보십시오. 이것도 뭔가 하면 377km에 이제 인공운하 그 당시에 2조 원 들여가지고 48조 원 경제 효과를 누렸다. 그리고 2만 9천 개 일자리가 나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거 보면 저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벌써 1980년도에 저런 게 나온 거면은 값이 사고 쉽게 이제 뭐 포장도 제대로 안 해도 배로 가면은 흔들리지 않고 하니까 그리고 단지 넣었다는 밖에 없지만은 안전하고 말입니다. 네. 그리고 녹색이다 그리너 네. 그 저거를 실제로 만가면은 그 당시에 구상이 다 있었던 거죠. 네. 그때 구상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하고 요 뒤에 그림 지난번에 한번 이걸 했어요. 약간 그 했어요. 네. 4대강 우리 망발 시리즈 하면서 네, 영국, 네, 네. 독일, 프랑스, 미국 하면서 미국의 내륙 운하들 소개하면서 잠시 저걸 한번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게 바로 그당 지금 그입니다. 생땅 파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운반을 하고 실제로 말입니다. 저기는 미시피 강으로 지금 배가 다니고 네. 옆에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우리가 경부고속 옆에 중부고속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만약에 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인랜드 하버 인더스트리얼 캐널 저게 캐널락이 뭔가 하면 바로 저기에 있는 거죠. 저기에서 뉴올리언즈에서 미시시피 강으로 그때 보면은 그걸 잘 못 쓰겠으면 이쪽으로 오라 뭐 이거예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실제 이 그 뉴딜 사업의 완성이 1980년도 와가지고 완성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면 그만큼 지금 저걸 했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많으냐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물 다 빼버리고. 물 다 빼버리고 지금 4대강 보호 해체하려고 말입니다. 보호 해체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보십시오. 지금 뭐 이게 지금 녹색 뉴딜 하겠다고 지금 산은 다 파가지고 지금 나무 다 잘라버리고 그 지금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물 빼고 나무 자르고 토양 다 흘리보내고 말입니다. 지금 이러면서 녹색 뉴딜 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말이지. 가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쓰는 건데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표토 유실되는 예. 거. 네.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세계에서 우리나라 서해가 옐로우시다. 그 왜 옐로우시냐 하면 토사 유출이 아주 심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뭐 황하에서 뭐 비 오면은 다 쉽게 내려가는 거지. 쉽게 내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나라의 관리를 잘하려 그러면은 4대강 보에서 계속해서 그 홍수 때 쌓이고 하면은 그걸 준설해 가지고 네. 다시 서고해야 되는 거죠. 네. 중간에 흘러가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가는 거. 네.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토양 유실이 심하죠. 네. 그래서 벌써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벌써 물 모으고 토양 유실 막고 나무 보호하고 하는데 우리는 완전 반대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FDR을 존경한다. 그래서 우리도 녹색 누시를 한다. 그래서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래가지고 지금 뭘 하겠나 이거지. 나쁜 것만 배워요. 지금 네, FDR 뭐 네. 루즈벨트의 좋은 건 안 배우고 루즈벨트가 이 거짓말도 좀 루즈벨트가 저 사람이 대중 선전 조작에 굉장히 능하거든.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보다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선. 우리도 사선 해보자. 저분이 장애인을 몸으로 유일하게 사선을 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사선 한 걸. 12년 했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 그 백악관에서 재임 기간에 죽었다. 그렇습니다. 예, 저분이 보면. 예. 저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또 하나 또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이것도 반대로 하고 있지만은 녹색 성장도 또 웃기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저걸 보고 난 뒤에 그 펜앤마이크 보다가 내가 그걸 했는데 녹색 성장 긍정 평가한다. 네. 근데 우리가 한번 녹색 성장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 성장은 원래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뉴턴 이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뉴턴 이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은 네. 초기에는 환경이 질이 떨어졌다가 네. 다시 이제 일정한 그게 되면은 다시 이제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그 그린 그로스에 대칭하는 말로 그레이 그로스라 하는군요. 그렇죠. 잿빛 성장. 저런 말이 있군요. 예. 오. 그 잿빛 성장에 반대되는 게 바로 녹색 성장인데 네. 저게 하나의 현상입니다. 네. 그 경제와 환경이 같이 좋아지는 게 바로 그린 그로스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쿠즈네츠군요. 사이몬 쿠즈네츠가 쿠즈네츠 곡선, 예. 쿠즈네츠 커브. 예.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은 초기에는 환경이 파괴되고 질이 네. 나빠지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은 터닝 포인트가 있고 돌아온다. 네. 이분이 이제 이런 것을 벌써 70년대에 얘기를 했는데 이 90년대에 이것이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네.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걸 그러니까 자기 예측만 하고 갔는 거죠. 갔는데 이분이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처음으로 책으로 써가지고 말입니다. 책으로 써가지고 이 녹색 성장에 대해 가지고 바로 이제 뭔가 하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녹색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폴 애킨스라는 저 사람이에요. 네. 영국의 UCL의 이제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네.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린 그로스라는 말이. 예, 그렇군요. 그 전에 뭘 환경 쪽에서는 이런 말을 썼죠, 우리가. 저 잿빛 성장에 반대가 되는 게 이제 그린 그로스고 뭐 이런 거 썼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문서화된 책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성이라 하면서 그린 그로스에 대해 가지고 왜 이것이 앞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전혀 저탄소 문제 이런 건 없었죠. 예. 그래야 뭔가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는 네. 이러한 그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썼던 책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네. 노무현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MB 정부 때 녹색 성장인 줄 알지만은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2005년도에 서울에서 여기에 그 UN 에스캅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하면서 이제 아시안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당신들이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환경 개선을 동반한 경제 성장을 해야지 진정한 삶의 질이 이루어지는 거지.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지. 경제만 성장하고 환경이 나빠지면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삶의 질 개선이 아니다.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매년 저렇게 불러다가 저걸 했어요. 그렇군요. 저걸 하고 결국은 저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환경 기술도 이제 외국에 수출도 하고 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바로 싱 아닙니까? 그 서울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그린 그로스. 그렇군요. 싱이 바로 저거라고. 네. 그걸 하고 있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똑같이요. 환경 개선을 동반한 경제 성장이 바로 녹색 성장이고 이것이 이제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물질적 풍요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게 녹색 성장이다. 네. 이걸로 했는데 바로 뭔가 하면은 MB 정부 때 어디 됐느냐 와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MB 정부는 저탄소라는 말이 들어갔군요. 예, 저탄소 녹색 성장이란 말을 해가지고 이게 저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이제 MB 정부 때 이제 외국에 설명하면서 만들었던 슬라이드 건데 경제 성장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더 좋게 하면서 경제를 성장하고 또 그다음에 뭔가 하면은 이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성장의 하나의 동력을 만든다. 네. 이게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이제 하면서 바로 이런 거죠. 저탄소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녹색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쓴다. 그러면서 이제 녹색 성장했는데 근데 MB 정부 때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게 말은 녹색 성장을 하면서 저탄소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네. 저탄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 말입니다. 네. 2011년도에 쓰면서 이 이야기를 다 썼죠. 네. 그 뭐 쿠즈네트 곡선 이야기, 폴 애킨스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녹색 성장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뭔가 하면은 녹색 성장의 본질보다는 저탄소에 지금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이야기를 다 썼죠. 쓰고 그리고 저탄소의 저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에너지 값이 작 비싸지고 하니까 저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에서 저것이 하나의 어떤 그 저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 당시로서는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뭔가 하면 지금 MB 정부 때 녹색 성장은 저탄소 성장이 주였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저게 된다면은 왜 저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저 지금 뭐 저게 저탄소 성장이 된다 그러면 각이다 그러고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하면은 지구 온난화가 지금 바로 저것 때문에 그 뭐라 그러나 지금 CO2 때문에 된다고 믿고 다 같이 믿고 저걸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만 우리가 CO2를 버린다면은 어마어마한 지구의 대재앙이 올 거니까 네. 빨리 버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저걸 했던 거죠. 했는데 지금이 와가지고 뭔가 하면은 지금 와가지고 저탄소 성장은 맞지 않는 거죠. 보니.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걸 한번 녹색 성장의 성공과 우리가 실패를 보면은 바로 이런 거는 아주 대성공한 거 아니에요. 네. 유엔에서도 보십시오. 유엔 EP에서도 4대강 살리기가 이제 녹색 성장이 바로 제대로 된 거다. 네. 보십시오. 저 보면은 아주 그 4대강 살리기는 녹색 성장에 아주 굉장한 성공 사례인데 이 정부는 뭔가 하면은 저거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녹색 성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고 말인데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저런 거를 이래 바꾸었잖아요. 예. 저거야말로 이제 환경 개선을 동반한 경제 성장도 되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보십시오. 이게 뭐 수자원 확보, 홍수 방지, 일자리 만들고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위기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때 언제입니까? 그 미국에 저거 왔을 때 네. 경제 위기 왔을 때 이게 2007년 8년. 예, 그때 그걸 극복하기에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녹색 성장의 성공 사례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한데 예. 이 정부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난리를 치면서 또 녹색 성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겁니다. 또 한 번 더 보면은 이런 거는 성공한 거죠. 사실 우리가 네. 이거 바람에 이게 국제기구를 저렇게 그 녹색 기후기금도 인천 지금 송도 이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안 네. 되고 지금 뭐 전혀 지금 얘기도 현재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있죠. 중단된 상태죠.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겠죠. 지금 사무처 자체는 인천으로 들어왔죠. 인천이죠. 인천 송도. 근데 그 뭐 돈이 잘 안 모인다 이런. 그 돈이 잘 안 네. 모이고 실제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 제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네. 우리가 그걸 유치를 하면은 네. 그냥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했죠. 네. 많이 하는데 저걸 저기서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저기가 이제 뭐 주로 이제 후진국을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얻는 거는 그래 많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그런 국제기구도 하고 하니까 저런 거 유치한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국제 위상으로는 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이 우리나라의 저탄소 성장 때문에 아주 실패한 게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게. 네. 크린 디젤. 저게 이제 온실가스 덜 버린다고 디젤 엔진을 CO2 대신에 뭐 온갖 걸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다 해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이걸 포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2018년도 아마 11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크린 디젤과 태양광 발전은 닮은 꼴이라고 이거 저 유튜브 얘기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 정부가 이거 폐기했죠. 나는 그때 이 정부가 이거 잘했다고 그 온실가스 말입니다. 그 있지도 않은 흙을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은 이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높이 긍정 평가를 하고 예. 실제로 이거는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녹색 성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 자기들이 잘했던 거는 잘 모르고 잊어먹고. 근데 밑에 보니까 이 정부에 있는 저 환경 관련 참모들이 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기 녹색 성장의 원래 오리지널이 저게 지금은 우리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말이죠. 예. 부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 위에서 그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적당히 그 청와대 저 중급 애들이 예. 그러니까 이 A급 이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 앉아 있는 학교 다니면서 데모만 하던 이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어디 한두 마디 듣고 거기서 정책 기획을 해서 내려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 디시전 프로세스 자체가 지금은 엉뚱하게 머리 나쁜 애들이 만들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죠. 바른 말을 해가지고 이 지금 국가에 근데 이번에도 뭐 녹색 뉴딜 한다고 말합니다. 강에 물은 다 빼놓고
산에는 다 태양광 깐다고 다 까발 다 지금 잘라내고 말입니다. 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지. 그래놓고는 녹색 성장이 뭔지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가 녹색 성장에 대한 녹색 성장은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지 예. 성장 동력이 아닌데 네. 이거를 지난번에 MB 정부 때 이게 했는데 나도 처음에는 이제 그게 성장 동력이 될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온실가스가 지금 뭐 엉뚱한 그거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부처에서도 그래도 적어도 뭐 장관 올라가서 국무회의 하잖아요. 네. 장관 올라가서 국무회의 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그리고 녹색 성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의 식량 문제라든지 재난 지금 뭐 지금 어떻게 지금 가뭄이라든지 홍수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야지 녹색 성장이 되든지 뭐 녹색 뉴딜이 되든지 하지. 아니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녹색 성장 제대로 하려 그러면 예. 4대강을 예. 저 운하로 해야지. 대운하로 다 그 맞지. 바꾸고 예. 근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소탐 대실이라는 말 압니까? 예. 소탐 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운하를 놓쳤다. 광우병 때문에 소탐 대실을 해버렸고 그 소탐 대실 하면서 나온 게 바로 녹색 성장이에요. 그때 예. 그러고 이제 이슈가 뭔가 하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그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고 그나마 이게 4대강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올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MB 정부도 예.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MB 정부도 약간 그 좌경적 그렇죠. 환경 인식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고갈론에 입각해가지고 그때 예. 해외 유전개발로 예. 출하하고 물론 다 털어먹었지만 다 들어먹었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게 예. 국가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특히 그러고 요즘은 이 글로벌한 예. 이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부지런히 책도 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특히 또 이 좌파 쪽에 있는 이 교수들이 죽으라고 논문도 안 쓰고 죽으라고 책도 안 읽고 뭐 반대만 하고 말입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책을 열심히 읽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아니 언제 그거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습관적으로 예. 좌경화된 이 교수 집단들이 예. 뭐든지 만드는 프로젝트에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인천공항 뭐 예. 예? 예. 무슨 천성산 뭐 예. 예? 천성산은 지금 도롱뇽 뭐 너무 많아서 골차보다 옛날에 인천공항 할 때 새하고 비행기 충돌 뻥. 예. 도롱뇽 뻥. 가라앉는다고 또 예. 뻥치고 뻥치고 새만금 때문에 환경재앙 온다고 뻥치고 예. 4대강에 녹조 뻥치고 예. 광우 뻥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후변화 뻥은 영원히 이게 뻥인 줄 몰랐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 나가지고 예. 그러다가 지구가 냉각화되잖아요. 네. 그 드디어 제가 볼 때는 야 이제 드디어 기후변화 뻥도 밝혀지는구나. 진실은 시간이 좀 걸려서일 뿐이지 밝혀지기는 밝혀지는구나. 좀 제가 좀 더 해가지고 이 기후변화 뻥을 좀 고치고. 언제 뻥 시리즈 한번. 뻥 시리즈. 아이고 참 이 과학이라는 게 한국과의 지식 체계 그 국가가 어떻게 그 올바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여기 우리 박서순 교수님 계셔서가 아니고 네. 통합당 같은 데도 보면 이 환경이라든지 이 강 뭐 이런 거 아는 사람 아는 지식 말하자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국회의원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이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반론을 펴는 사람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제 뭐 MB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실제로 이게 뭔가 하면은 반론을 제기해줘야지 생각을 다시 디시전 메이커가 잘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 지도자의 특징이 자기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뭐 MB 정부 때도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안 했지요. 그러니까 예. 바른 말 하는 사람보다 더 달콤한 얘기를 하는 예. 다른 사람을 가까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청와대에서 무슨 권력 담당자들이 예. 또는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또는 뭐 그 당시 집권 여당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 이게 그 외국 그 유명한 이 컨설팅 회사에다가 용역을 준 거예요. 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겠나 하고 용역을 준 건데 얘들이 이제 국제 유행에 따라서 녹색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약간 이명박 정부가 보니까 약간 좌경적 그런 성향도 있고 하니까 녹색 그 들어가고 MB는 거기에서 무슨 뭐 자원 개발 이제 이런 막 그 아이디어들을 내게 된 거죠.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외국의 유명한 M자로 시작하는 그 컨설팅 회사가 맥켄지 뭐 이런 데서 예,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아젠다로 말하자면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데 그렇죠. 밖에서 들리는 얘기에 달콤하게 속는 그 거죠. 외국 컨설팅 회사라는 데가 국내 사정을 잘 모르지. 모르죠. 모르지. 모르고 이제 또 유행되는 말 이 정보 저기 가서 팔아먹고 저 정보 가지고 또 짜집겨서 여기 팔아먹고 이러거든요. 이번에 보십시오. 그 부정선거도 미국 교수가 난 그 사람이 뭘 믿고 자기가 꽁꽁대는지 모르겠어. 그 교수가 사전선거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율이 막 100% 나오고 이러니까 그건 투표율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유권자 확정 안 돼 있으니까 투표율이라는 게 없는데 투표자 숫자가 곧 투표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막 나오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치다 하고 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지식보다 밖에서 들리는 달콤한 이 지도자가 귀가 얇아 버리면 썩는 거죠. 그 저는 이 MB의 녹색 성장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뻥 시리즈도 요즘 하실 게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